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대안 모델 가운데서 최적의 회귀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여러 개의 가능한 후보 대안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를 모두 포함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만 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귀 모델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차항이나 또는 3차항을 포함한 다항 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델의 독립 변수 간에 상호작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회귀 모델의 결정은 때로는 이러한 여러 대안 모델 간의 비교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회귀 모델의 선택은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감명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측 정확도란 모델의 데이터 적합도를 의미하고 감명도란 모델의 간결함과 재현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예측 변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데이터의 적합도는 증가하지만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은 줄어들어서 재현성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최소한의 예측 변수로 이루어진 간명한 모델은 예측 정확도는 낮아질지 모르지만 유사한 다른 문제로의 일반화 가능성은 커져서 재현성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측 정확도가 비슷한 두 개의 대안 모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가능한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단순할수록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R을 이용해서 회귀 모델 간 비교를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MT-CARS 데이터셋에는 32개의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 특성 정보가 11개의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두 회귀 모델 간의 적합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연비를 나타내는 MPG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자동차의 마력을 나타내는 HP 변수와 자동차의 무게를 나타내는 WT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모델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회귀 모델을 mtcars.lm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귀 모델은 첫 번째 회귀 모델에 추가로 두 개의 독립 변수를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배기량을 나타내는 DISP 변수와 기어비를 나타내는 DRAT 변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두 번째 회귀 모델을 mtcars.lm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회귀 모델을 중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nested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중첩된 모델이란 회귀식의 예측 변수의 관점에서 한 모델이 다른 모델의 완전한 부분 집합의 형태인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은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모두 큰 모델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독립 변수로서 HP와 WT를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 사용된 두 변수 이외에 추가로 DISP와 DRAT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두 번째 모델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두 번째 모델 내에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모델 간의 적합도를 비교를 할 때는 ANOVA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OVA 함수의 두 개의 모델을 차례대로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ANOVA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ANOVA 함수는 추가로 투입된 배기량과 기어비 변수가 기존의 마력과 무게 변수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회계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 값은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회귀 모델에 비해서 4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회귀 모델의 설명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추가로 투입된 이 2개의 변수에 의해서 증가하는 설명력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0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굳이 4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종속변수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력의 증가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반면에 독립변수의 개수의 증가로 인해서 모델의 복잡도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일반화의 가능성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NOVA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하는지 검증한다는 것은 이 2개의 변수에 의해서 증가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검증을 한다는 뜻입니다. ANOVA 함수에서 검증되는 귀무가설은 2개의 변수에 의해서 증가되는 R²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검증을 합니다. F값을 곱시면 0.9016이고 그에 대응되는 유의확률이 0.4178입니다. 따라서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가된 두 변수인 배기량과 기업비는 회귀 모델의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력과 무게만으로 구성된 보다 간명한 회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AIC 지표를 이용해서 모델 간 비교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AIC 지표는 모델의 적합도와 파라미터의 개수, 즉 독립변수의 개수를 함께 고려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간명도를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작은 AIC 값은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로 적절한 적합도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AIC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모델로 평가를 합니다. AIC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 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C 함수에 비교 대상 모델을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함수의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모델의 AIC 값이 두 번째 모델의 AIC 값보다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력과 무게만으로 구성된 첫 번째 모델이 배기량과 기업비를 추구한 두 번째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한 ANOVA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모델 비교를 할 때 중첩된 모델 간 비교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AIC 함수의 AIC 지표를 이용한 방법은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때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이 독립변수들 중에서 종속변수의 예측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변수를 제거한 좀 더 간결한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 선택 방법에는 전진 선택법, 후진 선택법, 그리고 단계 선택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특정 독립 변수가 회귀 모델에 진입되거나 제거될 때 모델의 개선 여부를 평가를 해서 자동으로 변수 선택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이 전진 선택법은 상수항만을 갖는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한 번에 한 개씩 독립 변수를 모델에 포함을 시킵니다. 모델의 적합도를 가장 크게 계산하는 변수가 우선적으로 선택돼서 모델을 계산하는 변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진입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후진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과는 반대로 모든 독립 변수가 포함된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한 번에 한 개씩 독립 변수를 모델에서 제거합니다. 변수의 제거로 인해서 모델의 적합도가 저하될 때까지 이러한 제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끝으로 단계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진 선택법에서처럼 각 단계별로 모델의 적합도를 계산하는 변수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전진 선택법과는 달리 각 단계에서 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을 평가해서 모델의 적합도를 계산하지 못하는 변수를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단계 선택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모델에 포함된 변수가 이후 단계에서 제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진입이 되거나 제거되는 변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R에서는 스텝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변수 선택을 통한 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함수는 AIC 지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독립 변수를 선택하여 최적의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해줍니다. 스텝 함수의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스텝 함수의 디렉션 인수에 변수 선택 방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를 지정하면 단계 선택법으로 변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백워드를 지정하면 후진 선택법이 사용이 되고 포워드를 지정하면 전진 선택법이 사용이 됩니다. 스텝 함수에 다중회귀 분석 모델을 지정을 해서 변수 선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mpty cars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연비를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고 마력과 무게와 배기량과 기어비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 다중회귀 모델을 먼저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중회귀 모델을 스텝 함수에 적용을 해서 변수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회귀 모델을 지정을 하고 디렉션 인수에 변수 선택 방법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백워드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함수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후진 선택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4개의 변수가 모두 투입되어 있는 회귀 모델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끝에 있는 AIC 열에는 각 행의 변수가 제거될 경우에 AIC 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DISP 변수가 제거되면 AIC 값이 63.919로 변화한다 라는 것을 AIC 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none이라고 되어 있는 이 행은 어떠한 변수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아무런 변수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AIC 값인 65.77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AIC 값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변수가 제거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DIS 변수가 제거될 경우에 AIC 값이 가장 큰 폭수로 줄어들기 때문에 DIS 변수가 첫 번째 단계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제거된 결과가 두 번째 단계에 이곳에서 AIC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DRAT 변수가 제거가 됩니다. 다른 변수보다 가장 큰 폭수로 AIC 값을 감소를 시켜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DRAT 변수가 제거가 되면은 AIC 값은 63.84로 감소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를 보면은 어떠한 변수를 제거를 해도 AIC 값을 더 이상 63.84보다 작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변수 선택 과정을 종료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회귀 모델은 HP 변수와 WT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 선택 방법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최적의 회귀 모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모델이 탐색되고 평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립스 패키지가 제공하는 레그 서브셋 함수를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회귀 모델을 탐색하고 각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그 서브셋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회귀 모델의 포뮬러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nbest 인수에는 독립변수의 각 서브셋 크기별로 탐색할 모델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nbest에다 2를 지정을 하면 한 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상위 2개의 최종 모델을 탐색을 해주고 2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상위 2개의 최종 모델을 탐색을 해주고 3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상위 2개의 최종 모델을 탐색을 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4를 지정을 해서 각 독립변수의 서브셋 크기별로 상위 4개의 모델을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레그 서브셋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서브셋 회귀 모델은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플롯 함수에 레그 서브셋 함수로부터 생성된 모델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수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롯 함수의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플롯 함수는 지네릭 함수이기 때문에 플롯 함수에 지정되어 있는 모델 객체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레그 서브셋 함수로부터 생성된 모델 객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plot.leg 서브셋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도움말을 보시면은 스케일 인수에 우리가 사용할 지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성능을 평가할 지표를 스케일 인수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BIC라든가 CP라든가 ADJR2라든가 R2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DJR2라는 것은 수정된 R2를 얘기를 하고 R2라는 것은 R2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수정된 R2를 스케일 인수에 지정을 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칼 인수에는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R 컬러 패키지를 이용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R 컬러 패키지의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R 컬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brew.pel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색상 팔레트로부터 원하는 숫자만큼의 색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색상의 개수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수로 사용할 색상 팔레트를 지정을 합니다. 도움말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색상 팔레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스텔 1 색상 팔레트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칼 인수에 브로펠 함수를 지정을 하고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색상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9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스텔 1 색상 팔레트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추가로 메인 인수에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롯 함수에 추가로 인수를 지정하고 다시 서브셋 회귀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서브셋 회귀 분석 그래프의 각 행은 각각 하나의 회귀 모델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아랫줄에 있는 이 첫 번째 행을 보시면은 DRAT 변수를 독립변수로 갖는 회귀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회귀 모델의 수정된 R스퀘어는 0.45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행을 보시면은 HP 변수를 독립변수로 갖는 회귀 모델을 보여주고 그 회귀 모델의 수정된 R스퀘어 값이 0.59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행을 보시면은 DISP 변수를 갖는 회귀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회귀 모델의 수정된 R스퀘어는 0.71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행을 보시면은 WT 변수를 갖는 회귀 모델을 보여줍니다. WT 변수를 독립변수로 갖는 회귀 모델의 수정된 R스퀘어는 0.74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행을 보시면은 HP 변수와 WT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회귀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된 R스퀘어는 0.81입니다. 이 서브셋 회귀 분석 그래프에 따르면 수정된 R스퀘어 관점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회귀 모델은 그래프의 가장 위에 행에 있는 세 개의 독립변수 HP, WT, DRAT를 갖는 회귀 모델입니다. 이때의 수정된 R스퀘어는 가장 큰 값인 0.8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셋 회귀 모델의 객체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해서 생성한 객체로부터 다양한 적합도 지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 함수를 적용을 해서 생성된 객체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리스트 구조이긴 한데요. 이 안에 원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적합도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Q에는 R스퀘어 값이 저장되어 있고 ADJ-R2에는 수정된 R스퀘어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델부터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델까지 각 회귀 모델별로 수정된 R스퀘어를 이 서머리 함수를 적용한 객체의 원소로부터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된 R스퀘어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ADJ-R2라는 원소명을 지정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된 모든 회귀 모델에 대한 수정된 R스퀘어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큰 값이 0.81940118이고 아홉 번째 회귀 모델입니다. 몇 번째 회귀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which.max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홉 번째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COE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서브셋 회귀 분석 모델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HP, WT, DRAT 세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회귀 모델이 수정된 R스퀘어가 가장 큰 회귀 모델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앞서 서브셋 회귀 분석 그래프로부터 확인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모델을 개발할 때 다양한 후보 대안 모델 가운데서 최적의 회귀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